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중하는 수법에 대한 함정수와 착각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치중하는 수가 실전에는 아주 나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흔히 등장을 많이 하고요. 또 치중을 하다가 잘못되면 상대편에게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세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바둑판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시간에는 치중하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치중하는 수가 함정수에서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또 복잡한 변화도 있게 되는데요. 그럼 바둑판 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지금 이런 장면에서 지금 백이 둘 차례입니다. 여기서 지금 백이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죠. 3-3에 들어가서 실리를 빼앗는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 오늘 설명드릴 함정수는 평범하게 붙이고 끊는 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붙이고 끊으면은 아마추어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렇게 맞 끊으면 한쪽을 뻗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뻗는 방법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 두면은 무난하게 여기서 큰 손해 없이 처리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뻗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죠. 이렇게 뻗었을 때 다음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는데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선수를 하고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서로 무난한 절충입니다. 서로 손해가 없고요. 백도 여기 탄력 있는 집 모양이 형성이 됐고 흑도 여기를 잘 지켜서 아주 무난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석 같은 수선, 정석 그 자체인데요. 문제는 백이 여기서 함정수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함정수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단수 친 다음에요. 이렇게 호구를 쳐야 모양이 좋습니다. 집 모양이 아주 탄력이 있죠. 다음에 이쪽에 집 내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구를 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수가 상당한 노림수를 갖고 있는 함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었을 때는 백이 있고 상당한 노림수가 있는데요. 흑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흑이 이곳을 막는 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10중 8구는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를 두면은 백의 함정수에 바로 걸려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노리는 함정수는 어디겠습니까? 이 선에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백의 노림수입니다. 이 수가 대단히 통렬하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두면은 아주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수에 대해서 흑이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는 것은 백이 막게 됩니다, 같이. 그럼 수상전이 되는데요. 이 수상전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일단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수를 줄여가는데요. 젖혀서 한 수 부족이죠. 두 수와 세 수. 흑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흑이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일단 차단을 해도 백이 맞게 되면 수상전에서 흑이 그대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걸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중하면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은요, 이 수미는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정도로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백이 이렇게 쉽게 타협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흙이 또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 여기서 막는 것은 여전히 같이 막아서요. 수가 부족합니다. 귀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단수를 먼저 쳐야 되는데 이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넘어갔을 때요. 한 점을 때려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기가 옥집이죠. 집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가 옥집이라는 건 이 전체가 곤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위로 막는 것도 흙으로서는 안 되는 응수입니다. 넘어가 주지 않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흙의 응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막는 수도 안 되고 이 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이 한 점이 아주 훌륭한 한 수였습니다만 지금은 차단이 돼서 거의 잡혀버렸죠. 그리고 아직도 귀는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수를 당하면 흙한테 별로 좋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호구 쳐야 되는데 이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호구를 쳤을 때 이렇게 두면은요. 역시 여기서도 이 치중수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만 수상전에서 좀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두고요. 막았는데 지금은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됐어요. 이 단수가 선수되면은 이어야 되는데요. 이 다음 수상전은 오히려 흙이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데 백이 여기를 젖혀봐야 이렇게 막아서요.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으면은 단수 쳐서 한 수 부족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땐 이렇게 맞게 되는데요. 요 젖혀 있는 교환 수는 단수가 되지만 요 교환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한 수 부족이 되죠. 그러니까 호구를 치지 않는 이유는 이 단수를 못 치게 하려고 호구를 안 친 겁니다. 그 수상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응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만 백이 이곳을 호구 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이을 때는 흙의 입장에서는 길을 나가면 안 됩니다. 길을 나가면 안 되고 최선의 수는 그대로 이렇게 잡는 수가 최선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를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편이 조금 이상하게 뒀을 때는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을에 호구를 두 개 쳐서 아주 탄력 있게 둬야 되는데 좀 둔하게 이었을 때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금 알아본 그 함정수는 함정수의 고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변화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변화를 혹시 상대편이 써오면 적절히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치중수에 대한 착각수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치중한 운수에 대한 착각은 기회 변화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운수가 필요한데요. 오늘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익숙한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착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아주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변화가 되고요. 다음에 귀를 하나 붙였을 때 흑의 응수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후퇴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선수가 돼서 흑집이 아주 축소가 되죠. 사활도 좀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빠졌을 때 일단 끊는 수는 안 되죠. 끊으면은 몰아서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빠지는 수는 안 됩니다만 다음에 여기에 상당한 백의 날카로운 치중수가 나오게 됩니다.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아주 날카로운 응징하는 치중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를 당하면 흑이 상당히 난처한데요. 일단 이쪽에 차단을 하는 것은 바로 끊겨서 흑 두 점이 잡혀버리죠. 여기 이 두 점이 잡히면 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끊는 수를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붙여서요.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흑의 집 모양이 크게 파괴됐을 뿐 아니라 아직 흑이 못 살았습니다. 또 백도 여기 상당한 짭짤한 실리를 차지해서 집으로도 백은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수를 당했을 때 흑의 응수가 상당히 괴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흑의 최강의 응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흑은 넘는 수와 여기 끊기는 수를 동시에 방지하려면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아주 고약하지만 빈상각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고약해도 이 수를 둬서 양쪽을 한번 동시에 수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를 잇고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역시 여기서 넘겨주는 것은 흑이 더 망하는 결과고요. 흑은 이렇게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상전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 끊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죠. 여기까지도 선수가 되고요. 이 다음에 수상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흑은 귀를 이렇게 잡자고 하면은요. 이것은 막아서 흑이 수가 한 수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요. 흑이 한 수 부족으로 죽게 되죠. 아주 크게 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수상전을 해서는 한 수 부족이니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 끊는데요.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 백두점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점을 잡는다고 흑이 좋을까요? 이것은 잡고도 흑이 망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두 점을 잡고 백이 이렇게 막아가면 역시 귀하고 수상전이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젖혀도 먹였어서 그만이죠. 이것은 수가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빈상각으로 백의 진출을 방해하는 수는 지금 알아본 것처럼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 붙였을 때 이 변화를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이곳을 띄었을 때요. 흑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응수를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뾰족한 응수가 없었죠. 이 부분에
크게 변화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수는 이쪽으로 넘어서 나쁘고요. 이렇게 두는 수는 끊겨서 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최강의 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뒀습니다만 역시 복잡한 변화지만 이 이후로 나와 수상전을 하니까 흙이 죽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선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붙였을 때 빠지는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큰 착각수입니다. 이 붙였을 때 이 빠져서 처단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서 둬야 최선의 응수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뒤에서 나타나는 착각수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무리한 수로 전투를 하자고 하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치중하는 아주 예리한 맥이 나왔었죠. 상대편이 이렇게 착각을 할 때는 이 예리한 치중수를 바둑팬 여러분도 실전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죠. 이번에는 실전에서 나온 함정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바둑을 둔 두 기사는 상당히 오래전 바둑입니다. 일본의 고천격 구단과 임해봉 구단의 대국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명인전 도전기에서 나온 바둑인데요. 당시 일본에서 명인전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인 타이틀을 따면은 명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더불어 아주 막대한 또 상금도 같이 그렇게 타게 되는데요. 그런 중요한 대국에서 나온 아주 심오한 함정수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바둑판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둑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데요. 이쪽 우변에서 백이 우변을 삭감을 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요. 아직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전에는 백이 이렇게 점잖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니까 흑은 이렇게 날일자로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실리가 아주 큰 곳이죠. 반대로 백이 둔다면은 백이 귀의 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이 수를 허락을 했는데요. 이수를 당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백집이 크게 눈에 안 띄고요. 흑집이 제법 짭짤하게 사방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수를 당하면서 백이 이 바둑은 고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뒤에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 바둑을 결국 백이 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백의 함정수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이 이돌이 약하지만 이렇게 뛰지를 않고요. 여기를 하나 먼저 지켜두는 게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서게 되겠죠. 이돌이 더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곳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한 한 수입니다. 이 수가 상당한 여기 노림수를 갖고 있는 수인데요. 중앙으로 도망가기 전에 여기를 두는 것은 일로 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요. 이쪽하고 이쪽을 끊으면은 다음에 이 장면에서 백의 기가 막힌 그 함정수라고 할까요? 아주 묘수라고 할까요? 그런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그곳은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이것이 아까 함정수 기본형을 하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치중수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의 수죠. 아주 매서운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감으로 끊어야 되는데요.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은 이렇게 막아서요. 여기를 막히게 되면은 흙이 아주 수상전에서 곤란하게 됩니다. 잡히게 되죠. 수상전은 뭐 자세히 뭐 안 해봐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수를 하고 젖히면 같이 젖혀서요. 이것은 이 넉점이 거꾸로 잡히니까 엄청나게 흙이 망했죠. 이 막을 때부터 이 수를 노리고 일종의 함정을 팠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수를 당하면 흙의 응수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도 않고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이것을 끊는 것은 같이 이어서요. 이것은 위에 흙이 한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때린다면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흙 자체가 두 집이 안 난 곤마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을 강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망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치중수를 당하면 흙은 어떻게든지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후퇴하는 내용은 결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퇴를 하더라도 백이 선수로 귀의 집을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흙이 다음에 여기 당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놓고 실전에 둔 것처럼 중앙으로 띄었으면은 이 집이 커서 백이 아주 유망한 바둑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 백이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선수한 다음에 이곳을 막아서 함정을 여기서 팠으면 물론 상당한 고수이기 때문에 이 치중하는 수를 볼 수 있겠죠. 이 함정수를 갖다 보고 여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유유히 연결을 해도 되고 손을 빼도 됩니다. 손을 빼서 다른 데 큰 곳을 둘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정수를 노리고 이 함정을 팠으면 과연 흙이 어떻게 응수할지 상당히 그 흙으로서는 괴로운 장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흙의 실리가 아주 좋은 바둑이었지만 여기를 붙여서 이 함정수를 백이 팠으면 과연 흙이 이 부근에서 어떤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흙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중수는 상당히 좀 수준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아마 바둑 수를 보는 안목이 훨씬 좋아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가능하면 실전에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함정수와 착각수의 치중하는 변화는 사실은 상당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해도 결코 실전에 응용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살피셔서 실전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지막에 본 실전의 그 변화는 상당히 그 멋진 변화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음미를 하시면 더욱 즐거운 바둑을 두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